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5조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동시만기 이게 있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엇갈렸습니다. 원론은 공격적인 추가 인하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한 반면에 보고만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승리 너무 빨랐어. 그래서 인하 속도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엇갈렸고요. 그리고 페덱스 운송업체가 실적 전망을 하향했는데 이 일종의 경기 바로미터로 또 평가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또 걱정해야 되나? 뭐 이런 시각이 좀 일부 있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MSCI 한국지수 빠졌고 야간 선물도 소폭 하락해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약간 매물이 나온 상태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우는 약간 올라가고 뭐 나스닥과 S&P 500 빠졌는데 러셀이 저는 제법 빠졌습니다. 지수별로 좀 엇갈렸는데 장중 동향을 보면 뭐 초반부터 아예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이제 등락을 보이고 막판에 확 올라가는 시도가 나오다가 다시 밀리고 이런 현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기 때문에 지수가 그동안에 미리 좀 올라온 게 있어서 이제 포지션 정리도 좀 되고 일부는 다음 주를 노리는 매수도 들어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종가는 이 정도로 마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만기이라서 사실 뭐 지수에 어떤 의미를 두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종목들도 보면 시가총액 빅3는 빠지고 그 아래 따는 올라가고 그래서 뭐 오늘은 특별하게 어떤 이슈에 의해서 어떤 종목이 뭐 주도했다 이런 거보다는 미국 동시만기일이 가장 큰 영향을 준 하루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 자체가 어제 그렇게 올랐는데 오늘 좀 신중했잖아요. 이렇게 신중함을 유발했던 그 외 재료들을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원래 이 사람 되게 매파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데 찬성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빨랐다. 그러니까 경기 문제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방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근원 PC가 1.8%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기는 0.5포인트 내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향후의 지표, 이거는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 공격적인 인하, 뭐 계속 0.5포인트 인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미셸 보우만, 이 사람은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만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유일한 인물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좀 신중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너무 빨리 승리 선언을 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엇갈렸죠. 엇갈리면서 한 사람 발언은 0.5 또 하는 거야. 근데 좋아했다가 근데 그 이유가 물가가 빨리 잡혀서라는 쪽으로 이 사람도 방점을 찍었으니까 좋아하다가 보우만이 앞으로 계속 저런 식으로 말하면 시장이 부담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또 눌리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 증시 관련해서도 오늘은 유난하게 좀 신중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잘했는데 다만 대선이랑 실적 시즌 진입하니까 좀 불확실성 커질 것 같다. 그러니까 도이체방크는 0.5 인하한 건 2001년, 2007년, 그러니까 경기 안 좋았을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상황이 다른데 그래도 주식시장 접근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비컷으로 인해서 증시 버블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식보다 채권이나 금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계속 0.25 계속 내릴 거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3.25에서 3.5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이게 상반기가 아닌데 제가 잘못 썼네요. 하여튼 3.25에서 3.5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조금 조심스러웠던 데는 페덱스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무려 15%나 급락을 했는데 이 운송업체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 CJ 통운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 운송업체가 물동량이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적 전망치를 낮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주장을 한 배경은 자기네들이 CEO가 또 안 해도 될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내리는 거 봐라. 저거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경기 걱정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투자들을 좀 신중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다 의미 없고
만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블룸버그 이런 데서도 빅 옵션 데이, 오늘 5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만기가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수 관련해서도 2,500억 달러인가 2,700억 달러인가 아마 그 정도 걸려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히 9월 만기는 특수성이 있어요. 제가 어젠가 그제 보여드린 건데, 만기 다음 주, 예, 만기 다음 주에 시장에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가 되게 많잖아요. 1982년 이후에 9월 만기 다음 주를 표기한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패턴이 깨진 건 있어요. 이번 주 증시가 올랐잖아요. 예, 9월 만기인데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과거 패턴이 좀 깨진 건 있어서 뭐 다음 주에 또 저건 뭐 빠진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는 높지만, 과거 통계적으로는 높지만 뭐 반드시 빠질지는 이번 주 봐서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9월 만기 다음 주에 시장에 좀 신중했기 때문에 뭐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기가 중요한 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콜 대 풋 비율이 한 4대1 정도 됐대요. 그래서 상승 쪽 배팅이 4, 하락 쪽 배팅이 1 정도 비율이어서 웬만하면 좋은 쪽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딱 종료가 됐죠.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축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 0.5니까 좋아 이렇게 갈 건지, 대선하고 실적 시즌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될 건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판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새로운 판이 구축이 되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는 이번 주하고는 또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걸 신중하게 투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근데 너무 시장에서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보면 GDP 나오, 최근 지표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 나올 거냐 이걸 보는 건데 거의 3% 근접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과도하게 경기 침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데이터가 이건 뭐냐면 그 대출 받고, 그러니까 대출 받고 이거를 못 갚는 비율, 예, 기간 내,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날짜 이내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그 갚지 못하는 비율을 보이는 지표인데 3%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그만큼 이제 은행들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은행도 좀 부실해질 가능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초고금리 상태에서도 이게 유지가 됐는데, 지금부터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경기가 정말 나쁘지 않다면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부채에 대한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경기 침체를 좀 걱정하는 거는 조금 빨라 보인다. 추가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또 신중론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10분기 지나면 그때부터 침체가 온다라는 통계가 있대요. 근데 지금이 딱 10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적어도 지금 보여지는 데이터 상으로는 아직은 침체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시장이 빠지지 않게 또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징들은 나이키가 CEO 교체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올라봐야 계속 지그재그 WWW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 그래서 CT에서 오늘 그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는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이 오늘 거의 1.1%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러셀 2000은 더 올라갈 텐데 이런 기대가 있는데, 다만 이런 패턴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금리 인하하고 나서 증시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수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가장 세게 갔을 때, 가장 나쁘게 갔을 때 양쪽 잘라내고 이 중간에 선으로 보고 계신 게 평균값이거든요. 근데 직후에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직후에 좀 밀리면서 출발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셀 2000 오늘 뭐 눌린 거는 그렇게 딱히 뭐 새로운 추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좀 지루해서 오늘 좀 튕기는 걸로 하나 좀 넣었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이제 약간 밀리는 수준이어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조금 신중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대형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관심은 실적, 경기,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뉴스들,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됐고, 근데 이제 월러 발언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 사람 되게 매파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침체보다 인플레이션 성과 쪽에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좀 인플레이션을 잘 잡았다라는 쪽의 분위기가 돼서 이거는 이제 시장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 되겠죠. 삼성전자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물론 이제 하이닉스에 더 영향력이 큰 종목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워낙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강했던 삼성전자라서 변화가 생기는지 그걸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아시아 신흥국 쪽에 자금 유입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하고 대만만 팔아요. 예, 보시면 이제 한국하고 대만만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다만 약간 변화가 생겼거든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매도 규모가 줄었고 대만은 매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건 이제 휴장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9월 11일부터 18일 사이라서 휴장 영향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휴장 끝나고 나서 우리 증시는 다시 매도를 했죠. 근데 대만 쪽의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조짐이 좀 있어서 이제 일단 매수로 집계되긴 했는데 이 집계를 다음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게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나가게 되면 이제 한국 대만만 매도하던 외국인들의 태도에 좀 변화가 생긴 걸로 볼 수 있어서 다음 주에 대만 그리고 TSMC의 주가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대만 쪽 매수 전환된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휴장 때문에 이 지표에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다른 나라들을 볼 때는 조금 변화가 생긴다. 우리나라만 매도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건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고 하는데 비 오면 저는 막 그 시인더레인이나 막 하여튼 이런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음악 이것저것 찾아 들으시면서 좀 마음도 좀 차분하게 잘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